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저기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 2차 48평을 부모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재건축 호재로 20년도에 좀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이게 좀 보유를 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네.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매도를 고민하시는데 아무래도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네.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매도를 하면 부모님 거주하실 곳이랑 전세금 빼면 한 2억 정도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분당 재건축 투자할 만한 곳에 좀 투자하고 싶은데 그 추천 좀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2억 정도로 분당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을런지 저희 분당 얘기 양파석 전문가님과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분당 내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무래도 돈이 많이 없어서. 분당 내에는 이제 단독주택 거주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보다는 혹시 지금 아버님 부모 세대에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거는 뭐 따로 이렇게 저기 나오는 데가 있나요? 노후 준비는 하셔가지고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순수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재건축이 지금 그 분당 내에 많이 지금 진행되죠. 전체가 다 뒤집어집니다. 예, 뒤집어지는데 여기에 단지 내 재건축할 때 단지 내 상가라고 있어요. 아시죠? 왜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어요? 아세요? 잘 모르는. 단지 내 상가요? 예,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건축일 때 기본적으로 물론 상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요게 잘 풀리면은요 아파트로 전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2억도 안 되는 작은 자금으로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분담금이나 이런 거는? 분담금은 당연히 높죠. 일반 아파트보다 네. 당연히 높지만은 우리가 투자 수익적 측면에서는 크죠. 정말 몇백 프로 될 수 있는 투자 수익이 될 수 있는데 요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아니면은 요 방법 아니면은 분당 내에 단독주택지에 다세대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단지 내 상가로 좀 아파트 좀 받고 싶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요 부분을 지금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 야, 보시면은 이게 난이도가 정말 최상급입니다. 이 최상급이고 지금 현재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은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정확히 전달하는 매체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이런 데가 많아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일부 하지만은 아주 난이도가 높은 최상급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분당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시면은 분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분당 신도시가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통합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입주권이라는 것이 생기죠. 내가 이제 다시 새 아파트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려면 도정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법이 있고 그 하위법인 시행령과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조례가 있죠. 이거는 조례에 경기도 조례와 서울시 조례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거의 유사해요. 경기도에는 26조에 보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주택 공급에 관한 요게 있고요. 서울시는 35조, 36조에 보면은 여기는 재개발의 분양 대상이라고 돼 있죠. 재개발의 분양 대상.
그리고 36조는 단독주택 재건축이에요. 단독주택 재건축 분양 대상. 자,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은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이거는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잘 모릅니다. 이런 잘 모르시는구나. 자,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규정은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서울시 조례에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규정이 없다는 말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만 충족하면 어떻게 돼요? 입주권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거는 조합 내의 자율성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내에서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셔요. 단지 내 상가, 지금 현재 여기는 노후 도시특별법 지역이에요. 특별법 지역은 용적률이 어떻게 된다? 자,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이 최대 400 내지 4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법이 허용하는 최대 1.5배, 15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현재 용적률은 약 평균 180% 정도니까 거의 올라가는 용적률의 50%는 기부 체납이니까 지금보다도 2배를 받을 수 있다. 2배. 그러면 일반 분양분의 여유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 특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요. 아주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물론 요 근래에 현재 대법원 판례나 또 신반포 2단지의 이제 현재 서울지방법원 판결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낮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특히 단지 내 상가에 대한 투자를 최악의 경우 정말 상가를 산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서 그 월세 나오잖아요. 이 월세를 가지고 용돈을 드리면서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상가를 받는다. 근데 상가를 받는다고 편안하게 생각하셔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아파트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별도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지만은 이 아파트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로 전환을 할 때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지금 상가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죠. 같은 용적률 내에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아파트로 짓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상가보다는. 상가는 최소화하면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조합의 사업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상가의 가치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지금 점점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떨어져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빈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필수 상가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상가 수요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짓는 것이 적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법률적 해석, 즉 시행령 63조 2항에 보면은 2항에 근거한 다목이 있어요. 요 기준을 충족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충족을. 자, 요것은 별도의 세미나에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시청자님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네네. 예, 별도로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셔요. 네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나중에 2억에 대한 투자는 한번 별도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분당 2개 꼭 가고 싶어 하셨는데 그 정도의 금액으로 또 좋은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도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50대 중반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무리하지 않게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현재 분당 양지마을 33평하고 상계 주공 1단지 24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예, 분당은 계속 보유하고 싶고 상계 주공 1단지를 보유할지 팔지
다른 투자처를 찾을지 상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당 얘기는 저희가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예, 예. 계속 보유하실 거니까. 그러면 예. 이제 상계주공 1단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앞으로 이제 뭐 미래 가치와 또 뭐 갈아타기를 한다면 어떨런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예, 지금 양지마을은 아주 잘 이게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되고 예, 이 예. 상계동 주공 1단지라고 그러셨어요? 예, 예, 24평이요. 언제 사셨어요? 2020년도에 샀거든요. 5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최고점 오르기 바로 전에 사셨네? 예, 예.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 그게 쭉 그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한번 꺾이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네네. 현재 전고점 돌파도 못하고 있고 전고점이 80%대, 70%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상계동 지역 자체가. 그러면 이걸 보유하실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요. 저는 매도를 해도 좋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만약에 간다면은요. 예, 예.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다. 왜 이렇게 이런 말을 그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요. 네. 아파트 가격 자체가 중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말하는 주요 우리 투자처라고 볼 수 있죠. 강남 4구, 마용, 마포, 광진, 성동, 강담 그리고 이제 동작구 이런 쪽이 조금 더 움직일 개연성이 크고요. 이 여파로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요.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길게 본다면은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분당과 같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8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상계 지역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상계 주공 1단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가격대가 5억대 중반 정도 예, 예. 하는데 자 5억 중반이에요. 이게 24평이 보통 이 정도 가격인데 그러면 여기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용적률 현재의 용적률대로 받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발생할 겁니다. 그죠? 예. 예, 왜 그러냐? 이 추가 분담금은 현재 새롭게 태어난 아파트 단지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위에 올라가면 있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 이제 포레나 노원 1단지 같은 경우 포레나 노원 1단지라든가 또 상계 뉴타운 지역들을 가서 보시면은 30평대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 30평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 가격이 11억에서 12억 사이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물론 상계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입지가 좋지만은 여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5억 5천인데 여기에 추가 분담금을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은 상계 5단지 지금 사업이 지금 멈춰서 있는 거 아시죠? 예. 못 굴러가고 그게 왜 네.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물론 거기는 이제 그 평형이 적은 평형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은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보다는 5단지보다는 추가 분담금 자체는 아주 적을 거예요. 여기는 적지만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현재 주변 시세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받게 되잖아요. 즉 안전 마진이 불과 1, 2억밖에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시면 어떠냐는 접근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러면 길게 보면 어떠냐? 아까 이제 제가 길게 가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길게 가면 어떠냐? 자, 한번 아파트 가격이 쭉 움직였어. 이 뒤에는 분명히 10년, 15년 뒤의 일이니까요. 그러면 쫙 움직여서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보일 때 이때 한다 그러면 어떠냐? 이때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2배,
즉 지금의 2배니까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아마 없고 도리어 이제 조금 돌려받는 같은 평형으로 갈 때는요. 이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질 개연성이 높죠. 그래서 길게 보면 좋지만은 저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옮겨 타시고 좀 더 서울의 그 한강변 중심으로 오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분당은 잘 하셨고요. 상계동 또한 물론 아주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다 갖추어져 있지만은 조금 부족한 게 바로 일자리가 부족해요. 이 부분이 그리고 또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단지군으로 이제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가격대에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저희 상계동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나의 성향에 맞게 또 좋은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